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제6기 에너지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죠. 자, 그런데 총 25명인 위원들 중에 원전 기술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제6기 에너지위원회는 지난번과 비교하면 유일한 원자력 발전 전문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제외됐고 대신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보강됐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는데 원전 전문가가 에너지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네티즌들의 관심을 샀던 기사가 하나 있었죠. 기록적 한파로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당수 산업시설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주민들이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폭탄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모두 민간전력회사의 변동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전력 공급이 딸리게 되면서 평소 200달러 안팎의 요금이 6,000에서 7,000달러까지 폭등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1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80만 원 고지서를 받은 주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기세로만 2천만 원을 납부하게 된 건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텍사스주는 발전소가 곳곳에서 멈추면서 45,000메가와트의 전력 공급이 끊겼는데 화력발전 원료인 천연가스의 관이 얼어붙은 데다가 발전비 중 33%의 풍력발전소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미국 텍사스 전기료 폭탄 사태가 과연 남의 나라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 중인데 이어 국회에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석탄 발전 기업의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 발전소 7기 중 강릉과 삼척발전소의 공사가 중단될 수가 있는데 공정률 67%인 강릉 발전소에는 약 2조 8천억 원이 36%인 삼척 발전소에는 2조 7천억 원의 투자비가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도 한파가 닥쳤던 1월 초에 2주간 전력 소비 피크 시간대에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중은 모두 1%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 설비 용량 비중 15.8%에 비하면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된 셈이죠. 국가 전력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제쳐놓고 신생에너지라면 무조건 옳다라는 식의 현 정권의 아나무인적 행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 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4년 동안 탈원전을 주장해온 문재인 정권의 실적이 임기 말에 접어든 요즘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게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탈원전 정책을 폈다면 원전의 사용량이 줄어들어야 맞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이 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난해 석탄 발전량 감소분을 원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한국전력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 184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습니다. 연간 원전 발전량이 16만 기가와트시를 넘어선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많았는데요. 원전 발전량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2017년을 기점으로 연 13만에서 14만 기가와트시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습니다. 제 밖에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9%를 기록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원전 이용률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한수원에 따르면 2018년 평균 65.9%까지 내려갔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75.3%로 상승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용률이 83.6%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원전 의존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겠으나 우선 석탄 발전량이 줄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원전이 주로 메우면서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탈원전을 3년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발전 원가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원자력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을 보완해줄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값싼 석탄과 원전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LNG를 선택했죠.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하고 그 자리를 24기의 LNG 발전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NG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데다가 발전 단가가 비싸고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라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유가를 포함한 연료비가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시차를 두고 인상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저유가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최근 유가와 LNG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 텍사스에서 전기요금이 2천만 원 나왔다는 얘기가 지구 반대편의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대만은 사업이 보류된 제4원전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8월 28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결정을 놓고 대만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대만뿐 아니라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탈원전 국가들은 공론화, 입법화, 국민투표 등의 꼼꼼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원전 폐기 합의까지 25년 동안 국민적 논의와 과정을 거쳤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6번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민주적 절차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의 근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게 전부입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삭제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기 폐쇄 결정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간 긴밀하게 공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이 됐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에 북한 원전 건설한 탈원전 반대단체 동향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에 씌였는지 문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여러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반드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치고 있는 문 정권의 사법적 책임이 뒤따르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